안녕하세요, 아키윤입니다. 오늘도 운서동 현장에 나왔습니다. 이상하게 현장 나올 때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. 물이 엄청 고여 있어요. 저 가운데 쪽은 이제 경사를 주잖아요, 우리가 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. 그러다 보니까 저쪽은 한 거의 5cm 가까이 물이 계속 채워져 있고, 저절로 그냥 4층 바닥에 대한 담수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 같아요. 당연히 이제 바닥 방수공사가 안 됐지만 이 정도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이 하부층에 천정에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보고 그래도 이 골조공사가 잘 됐느냐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다행히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물론 단열재들이 붙어있고 그 겉으로 흡음 뿜칠은 해놓은 상태지만 그래도 물이 새거나 비치는 흔적들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 골조 자체로만으로 어느 정도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거기에다가 이제 이 위에 복합 방수를 하게 된다면 거의 뭐 물샐 걱정은 안 해도 되는 현장인 것 같고요. 이제 요 넓은 바닥판에 방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4층 조그만 실 주변으로 비계들이 설치가 돼 있었죠. 근데 이제 그 비계들을 해체해야 요 방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계 해체하기 전에 빨리 이제 여기 보시면 세라믹 판넬 공사를 먼저 선행을 해 놓은 거예요. 안 그러면 방수를 하고 나서 또 비계를 설치해서 위에 올라가 가지고 또 세라믹 판넬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럼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비계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작업부터 해 놓은 겁니다. 그래서 일부분은 이렇게 세라믹 판넬이 붙어 있어요. 근데 이제 세라믹 판넬의 공사 퀄리티를 좀 미리 체크해보고 보기 위해서 나왔는데요. 보면 너무 잘 됐습니다. 지금 요 사이사이 매지 간격들도 굉장히 일정하게 잘 처리가 되어 있고요. 일단 이게 가장 큰 세라믹 판넬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되는데, 지금 이 굉장히 한 2m가 넘는 이 한 판을 한 장으로 쭉쭉쭉 붙였죠. 그리고 요 하부 쪽도 한 장으로 딱딱딱 붙이면 끝날 것 같아요. 이런 매지가 보통은 다른 외장재 같으면 잘게 쪼개지는데, 이 세라믹 판넬은 큰 판을 진짜 저 판 하나가 1m에 3m짜리 또는 1.2m에 3.6m짜리 판까지 있기 때문에 큰 판도 큰 무리 없이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요 큰 판으로 쭈르륵 돌아갔죠.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가끔 현장에서 설명드리잖아요. 이렇게 세라믹 판넬을 붓는 하지 철물, 지금 요거는 아연도 곽관이고, 보시면 여기 규격이 나와 있네요. 75mm 곱하기 45mm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게 45mm고 요 바깥에서 보여지는 면이 이제 75mm예요. 보통은 세라믹 판넬 작업을 하실 때 50에 50mm 정사각 각관을 쓰시는데, 그렇게 되면 이게 많이 줄어들 겁니다. 요렇게, 그쵸? 줄어들면은 지금 보시면 가운데 이제 요 노튼 테이프가 임시로 얘네를 잡아주기 위해서 노튼 테이프가 붙고, 그 양옆으로 이제 요 판을 붙이기 위한 실리콘이 싸지고, 또 요 판을 붙이기 위한 실리콘이 요 옆으로 싸지겠죠. 근데 이제 50mm로 하게 되면 이 실리콘을 쏠 자리가 너무 좁은 거예요. 이렇게 양쪽으로. 그래 버리니까 구조용 실리콘이라 결국은 그 실리콘이 이제 얘를 잡고 있게 되는데, 이 세라믹 판넬을요, 충분한 두께감으로 그리고 높이감으로 어느 정도 적당량을 쌓아줘야 되는데, 이게 좁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, 또 쏘게 되면 여기 넘어가는 거죠. 일로 좁다 보니까 좀 이렇게 거리를 두면은 얘가 눌리더라도 그냥 이쪽에서 그 실리콘이 머물러 있을 텐데, 요게 좁아서 가운데로 넘어가니까 요 사이로 삐져 나오는 거예요, 실리콘들이 다. 그럼 이렇게 깨끗한 라인이 안 나오겠죠. 실리콘들이 막 지저분하게 넘어온 게 보입니다. 그래가지고 저희는 얘를 무조건 75mm 짜리로 써야 된다,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,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도 너무 편해하고 좋아하시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쭉 작업 퀄리티를 보면 일정하게 거의 한 5mm 정도 매지 간격,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거 요 간격재 요 두께만큼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쭉 간격이 예쁘게 일정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여기도 이제 나머지 한쪽 면을 시공하려면 이 노튼 테이프 이 비닐을 벗겨내고, 여기다 구조용 실란트 실리콘을 싸가지고 이제 요쪽도 딱 붙이겠죠. 간격재를 대고. 그리고 얘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이 말발굽, 지금 이제 단열이 여기는 이제 필요가 없는 공간이에요. 파라펫 벽체이기 때문에. 그래서 만약에 단열재가 있다면 요 말발굽이 단열재를 푹 찌르는 거죠. 자, 요렇게 요게 이제 아래 내려가 보시면 요렇게 니은자 이
철물 앵글 이 뒤편에 있는 게 이제 그 말발굽이 빡 박혀 있는 거예요. 요만큼이 이제 단열재 구간이라고 보면 되죠. 거기에 이렇게 강력한 이 앵커를 이 골조에다가 박아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 니은자 앵글에 이 하지를 용접을 해가지고 붙인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이게 굉장히 튼튼하게 고정이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어쨌든 간에 예전에 이제 그 댓글로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요런 게 콜드 브릿지 역할은 하긴 하죠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단열재를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.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 외장재를 이 골조면에다가 강력하게 부착시키는 게 더 우선 아니겠습니까?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렇게 처리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게 그 세라믹 판넬이죠. 요게 이제 엄청 큰 한 판인데 요건 이제 잘라 놓은 거예요. 잘라 놓은 거고,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5T이에요. 5mm 두께. 이제 메이드 인 터키라고 써 있죠. 보통은 이제 이 세라믹 판넬은 터키나 이태리나 스페인산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많이 쓰거든요.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이렇게 유리 섬유로 보강을 해 놓은 거예요. 잘 깨지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재단해서 맞게 딱딱 하지에 붙여가면서 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